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죠. 아무래도 이제 고점 부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만이 여기 보시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74% 하락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0.51%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2포인트 강보합, 거의 1포인트도 안 되게 상승했는데 거의 보합세로 장을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전날 그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가 오늘 장중에는 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모두 4% 이상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주가가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좀 버텨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오늘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둘 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모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날 비자의 주가는 한 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비자와 그 핀테크 업체인 스퀘어나 그런 페이팔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고 이번 조사는 이제 반독점 조사의 일환이고 비자가 이 스퀘어나 페이팔과 같은 결제회사에게 혹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그 자기네 비자 그 네트워크망을 쓰도록 유도를 했는지 그런 관계에서 어떤 그 다른 경쟁 업체들이 진입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보도에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GM의 주가도 오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1% 이상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손실 폭이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 주가가 오늘 10% 이상 하락했는데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 자체가 특히 가상화폐 부분의 거래량이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면서 이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날 트위터의 주가도 10%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은 강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비용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10%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거의 38%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83%가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그리고 79%가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을 발표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주가가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엠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24%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코카콜라 주가도 이날 1.9% 올랐고요. 맥도날드 실적을 발표했는데 같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가격을 잘 책정할 수 있는지 프라이싱 모멘텀을 보는 실적 시즌이었고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이 오른 비용 자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즉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높아진 비용 인플레 자체를 제품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잘 전가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실적 시즌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높아진 가격 자체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걸 잘 감당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적 시즌이었는데 이번 실적에서 소비자들이
그 소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즉 기업들의 매출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 높아진 비용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이날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관련주가 2% 이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금융, 자재, 산업, 헬스 관련주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통신과 이미 소비재 관련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데는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지만 미국 내구재 수주가 이제 부진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 하나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구재는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제품들, 상품에 대한 주문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고요. 지금 9월 수치는 0.4% 감소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자동차와 항공기 분야에서 이제 그 주문이 줄어든 것이 전체 내구재 수주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 제약 이슈가 있어서 이 수주 자체가 줄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연방거래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방조사 당국이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부 고발자죠. 페이스북에서 한때 몸담았던 프로덕트 매니저가 나와서 페이스북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폭로를 했는데요. 이 같은 폭로에 대해서 이 FTC가 실제로 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그 사실을 묵인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날 이 같은 소식에 페이스북 주가는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암인수죠. 400억 달러 규모의 암인수가 이번에는 유럽연합 당국의 이제 심층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암인수를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이나 영국 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EU가 이제 이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엔비디아와 이 암 인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 합병이 이 암의 중립적인 칩 디자인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인수 자체가 제품 가격을 높일 수 있고, 또한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줄이고 그리고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거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번 조사를 내년 3월까지 1차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원래 이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려고 발표했을 당시 이번 인수 자체가 2022년이면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 CNBC 같은 경우는 이 조사가 지금 개시가 돼서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이어질 경우에 내년까지 실제로 인수를 완료하겠다는 엔비디아의 목표 자체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우버가 이제 테슬라 차량 5만 대를 자사의 드라이버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츠와 이제 업무 제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허츠가 그 테슬라의 전기차를 10만 대 사들이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허츠가 테슬라의 차량 10만 대를 인수를 하게 되면, 사들이게 되면 그 중에 한 5만 대는 우버 그 드라이버들이 한테 렌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11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2021년 테슬라 모델 3를 이제 그 허츠의 렌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버 드라이버들도 렌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렌트 비용은 주당 334달러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 자체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 드라이버들 중에서도 이제 별점이 4.7 이상이고 운행 횟수가 한 150회 이상인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이제 허츠로부터 테슬라 차량을 렌트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아, 그리고 테슬라 주주 중에 한 사람인 론 바론 씨가 이제 테슬라에 투자해서 자기는 60억 달러, 거의 6조 이상, 거의 7조에 달하는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1000달러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론 씨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식을 거의 600만 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7, 8년 전에 테슬라에 3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60억 달러를 이제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3월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2,000달러까지 10년 내에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 2024년까지 1,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날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날 그 BOC가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는 지금 사상 최저인 0.25%로 동결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0.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건 예상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20억 달러씩 이제 자산을 국채를 매입하던 정책을 이제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QE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그 매입하던 것을 이제 순매입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보유한 국채는 줄이지 않고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이 같은 발표에 이제 그 캐나다 달러화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금리 인상 시점 전망치를 이제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성명 문구에서 내년 말쯤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고 예상한 부분을 이 시점을 내년 중반분기라고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른 내년 2분기나 3분기에 그러한 수준에 도달할 것,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명 문구에는 2분기나 3분기라고 표현되진 않았고요. 내년 중반 분기에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시점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2분기나 3분기라는 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3분기 GDP도 나오는데요.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2.8% 증가입니다. 전분기에는 6.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그때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관련 지표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